2016년도에는 디지털 헬스라는 말 자체도 그래서 별로 없었고 없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영역들이 B2B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장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오후에 어울리는 그런 저희가 대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드립톡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큐레이 포지티브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두아라고 하고요. 저희는 창업한 지 13년 된 PHR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A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벤처 캐피털론 2016년도에 넘어오게 됐고요. AI를 이용한 헬스케어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테라퓨틱스 이런 영역에도 관심이 많고 현재 투자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강성주입니다. 웨어러블이 갖고 있는 서비스나 그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하면서 디지털 헬스에 진심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강성지입니다. 사람들이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최두아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밸류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헬스케어는 아직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좀 덜 된 분야예요. 그래서 산업의 측면이나 자본의 측면에서 봐서는 앞으로 이 밸류가 디지털을 통해서 얼만큼 더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기존의 디지털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이제 병원, 약국, 바이오, 제약 이런 모든 영역에 다 이제 들어가면서 밸류가 높아지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다 디지털 헬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헬스케어라는 이제 일반 명사 앞에 디지털이라는 네.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수식어가 붙음으로 해서 헬스케어라는 일반 명사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 중학교 다닐 때 그 명사 합치면 합성어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다리 이런 거. 네, 돌로 만든 다리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뒤 명사에 있거든요. 네. 다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돌에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요. 강성지의 성지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드립 재미없어요. 결국은 헬스케어라는 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거나 하는 그거를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거냐, 이러한 방식들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인 거고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두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이나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지금 이 디지털 헬스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영역들이 B2B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아직은. 이제는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건강이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고용주한테 좀 강하게 물리기 시작한다. 이런 시장의 이제 변화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임직원 건강관리 시장이 또 B2B로 열리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충분히 지금 페이를 이제 하기 시작한 이러한 시장들이고요. 우리나라만 따지면 B2B로 시작해서 이제 B2C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B2B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치료제가 아까 보면은 메인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네. 보통 이제 DTX라고 불리우는데 네. DTX가 뭐고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라는 본질을 봤을 때 이 믿을 수 있는가를 담보하는 일은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분야들은 솔직히 한번 쓰고 아니면 안 쓰면 되고 믿을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쓰면 또 되는 거지만 헬스케어는 그렇게 접근할 속성의 것이 아니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을 그어내는 순간 사실 시장이 새롭게 탄생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제약회사가 하던 방식을 더 탐구하고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 바꿔내고 디지털의 기술을 더 이제 의료라고 얘기하는 영역까지 침투시켜가는 게 디지털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거와 병행해서 디지털 임상시험 뭐 이런 개념들도 이제 서서히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면 변화를 느끼는 시점이 올 거고,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떼는 시점이 진짜 디지털 헬스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식어가 붙지 않는 자동차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왔을 때 근데 저 얘기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그 CEO께서 하신 말이기도 근데 왜 해요. 본인 얘기처럼 네. 하시는 거죠? 예. 그 코트를 모르고 한 넣어야지. 얘기인가요? 아, 나는 모르고 모르고 한 얘기인데? 나는 네. 강황지의 얘기로 오. 연결하고 오, 딱히 와닿지는 않지만 아니 제 말을 제 마음을 DTX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제약회사들은 이제 그 자본 경쟁에서 떨어지니 연구를 장기간 못한다는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DTX는 조금 다른 건가요? 첫 번째는 저비용 절차들을 좀 생략하고 간단하면서도 경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장점 플러스 디지털이 가지는 개인화, 엔드포인트에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같은 환자가 아니라 다 다른 환자라는 것을 전제로 그 네.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또 다른 장이 펼쳐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볍게 시작하지만 좀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회사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서비스잖아요. 저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순응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문화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평소에 되게 궁금했어요. 그 안에서 그 로컬라이징 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이 그냥 똑같은 걸 가지고서 카피 앤 페이스트 영문 번역만 해서 던져버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경험치를 빨리 취득하려고 했던 게 외국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나 뒤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네. 갖춰놓고 뭐 컴플라이언스나 뭐 약물 순응도나 뭐 그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뒷단을 만드는데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요. 문효정 상무님한테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나 혹은 뭐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AI를 이용한 진단기기 회사들도 투자를 하긴 했었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병원의 의사들이 사람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분석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이 점점 커질 거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사학교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엔드 유저인 의사 입장에서 이게 사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좀 빠르게 쉽게 할 수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부시를 막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신약 개발 아니면 의료기기 장비 쪽에 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고 스타트업도 거의 손에 꼽히게 많지 않았었을 거예요. 2016년도에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디지털 헬스라는 말 자체도 그것도 별로 없었고. 없었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이제는 투자를 하기에 많이 풍부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본 거는 이제 웰체 강성지가 조금 덕을 봤죠. 2016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정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보험사일 건데